안녕하세요. 꿈꾸니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네이버 너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가요, 2월 3일인 지난주 금요일 날 2022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 실적으로 바라본 현재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네이버 실적 발표를 한 그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전체 지금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커머스 부분이거든요. 이 커머스라는 게 저희가 하는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그리고 또 네이버가 하는 뭐 이런 리셀 플랫폼인 크림 뭐 등등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커머스의 실적이 2022년 4분기 실적입니다. 단위가 10억 단위인데요. 4,8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거죠. 2022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요 3개월 동안요. 3분기보다 좀 성장을 했죠. 이런 3분기보다 6.2%가 성장을 했고, 이게 2022년 4분기 실적이다 보니까요. 2021년 4분기, 작년 4분기보다는 약 18.3% 성장을 한 매출액입니다. 18.3%, 어떻게 보면 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는데, 쿠팡과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커머스 업체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역성장을 한 걸 보면, 사실 이 네이버의 이 18.3%, 작년에 비해서 18.3% 성장한 이 수치는 좀 크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연으로 가볼게요. 이제 작년 2022년 4분기까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2022년 커머스 전체 실적과 그 전년도인 2021년 전체 커머스 실적을 보면 21% 연간 21%나 성장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꽤 많은 수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G마켓이나 뭐 11번 가나 이런 업체들, 위메프나 티몬 이런 데들이 역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장한 건 네이버와 쿠팡인데, 네이버가 21%나 성장을 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제가 왜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이버 쪽에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누구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쿠팡이죠. 여러분들, 제가요, 진짜 우리가 미국처럼 아마존이 압도하는 그런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하는 점유율을 가진 그런 데에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판매자로서는 사실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아마존이 판매자들한테 정말 불친절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쿠팡이요, 그 못된 것만 똑같이 배워와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자가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한국에서는 쿠팡이 아마존 정도, 미국에서 아마존 정도가 차지하는 그런 점유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 네이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좀 네이버 쪽을 네이버 쪽에 좀 기울어져서 얘기를 하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감안하고 보세요. 아마 저같이 좀 어느 정도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판매를 해본 판매자라면, 좀 매출을 좀 일으켜본 판매자라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네이버는요, 2022년에 21%나 성장을 했습니다. 커머스 부분만 놓고 봤을 때요. 와, 이거 상당히 괜찮은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 썸네일 제목을 네이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건 쿠팡을 타겟으로 한 얘기예요. 쿠팡만 너무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면 다른 데들은 다 죽어가는데요. 그러면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너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이 제목을 뽑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커머스 부분 보면 21%나 성장을 했는데, 네이버가 원래 검색 기반 서치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서치 플랫폼은요 7.9%밖에 연간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게요, 예전에는 이 서치 플랫폼과 이 커머스 매출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약간 검색
포탈의 1인자 이런 느낌에서 약간 커머스 업체로 좀 이커머스 업체로 좀 이렇게 변신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마 이 정도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좀 넘어가 보죠. 자, 이게 커머스 부분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나온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거래액입니다. 거래액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매출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회사마다 매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또 로켓배송, 쿠팡 로켓배송 같이 자체적으로 직매입을 한 다음에 파는 것들은 매출에 전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를 하더라도 그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내는 네이버 쪽에 내는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둘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등한 걸로 뭘로 보냐? 거래. 우리가 네이버에서 소비한 금액. 우리 같은 소비자가 쿠팡에서 소비한 금액. 이걸 전체 거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액은요. 지금 네이버가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다 더하면 약 42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약 42조라는 건 전체 온라인 소매 금액이 200조 정도니까요. 거기에서 온라인 전체 거래액 중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20% 정도의 마켓시어를 네이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쿠팡도 약 44조 원 정도로 올해 추정이 되거든요. 쿠팡과 네이버가요. 사실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업체의 양강 구도가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이 올해 2022년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커머스 3강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SSG, G마켓을 인수한 SSG가 좀 떨어지는 모양새고요. 지금 네이버와 쿠팡이 각각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업체가 합치면 약 40%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 이커머스 거래액에. 꽤 크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두 업체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금은 선택권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브랜드 스토어의 거래액이요. 59%나 성장을 한 겁니다. 연간 2021년 대비.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어, 올해 브랜드 스토어가 되셨다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고 그 카테고리에서 조금 알려졌던 브랜드들은 이제 올해 브랜드 스토어를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지금 브랜드 스토어를 키우고 있고 이 매출액을 늘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누구나 딱 봐도 알만한 브랜드 아니면 브랜드 스토어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 스토어의 기준이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의 정책 자체가 브랜드 스토어를 늘리고 이 브랜드 스토어를 좀 더 키우자라고 해서 작년에 59%나 연간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예전에는 브랜드 스토어가 너무 먼 어떤 목표라고 했다면 이제는 브랜드 스토어를 목표로 잡고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해도 충분히 제 생각에는 매출이 전체 매출 그 브랜드 매출이 100억 내외 정도가 되면 브랜드 스토어 그 카테고리 브랜드 스토어를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명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결과적으로 이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혜택은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겁니다. 네이버 쪽에서. 이 브랜드 스토어가 되면요. 네이버와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원래 네이버가 어떤 시스템인가요? 보통 네이버에 우리가 판매자들의 제품을 판매를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타임딜이 있거나 뭐 아니면 어떤 행사 뭐 후기 검증 뭐 구자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걸 지원을 했죠. 근데 브랜드 스토어가 되면요. 이런 행사 같은 거를 먼저 일정을 알려주고 브랜드 스토어 먼저 우선으로 그런 행사 구자에 노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온라인 판매자들은 이런 네이버 쪽에서 좀 키우고 싶다, 스마트스토어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파워, 빅파워,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라가지만 이 프리미엄을 달성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브랜드 스토어를 목표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 스토어를 지금 네이버 쪽에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표에서 또 하나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은 이 멤버십 가입자 수 증가입니다. 이 멤버십 가입자 수, 이 매출액이, 멤버십 매출액이 이 부분이거든요. 10억 원 단위니까요. 374억인 겁니다. 374억이 2022년 4분기 동안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으로 나온 금액이에요. 이게 제가 3개월로 나누고 월간 4,900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250만 정도 되더라고요. 약 250만 정도. 그러니까 유료로 돈을 내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이 250만 명 정도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250만 명보다 훨씬 크죠. 왜냐하면 네이버는 4명, 최대 3명까지, 그러니까 최대 4명까지, 본인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이 4,900원을 내면 멤버십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 넷플릭스 이용하듯이. 그래서 이 250만 명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네이버에서는 누적 1000만 명이 넘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어쨌든 돈을 내는 회원수는 250만 명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멤버십 이 매출 보세요. 분기별로 매출 보면 요 21년 4분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회계상으로 뭔가 좀 누락들이 좀 있고요. 이거 말고 이 수치 240억, 22년 1분기에 236억, 22년 2분기에 238억. 그런데 3분기, 작년 3분기에 비약적으로 이게 늘어나죠. 그리고 3분기에 4분기에도 이것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유료 회원수 늘어나는 수치, 이런 추이가 네이버는 좀 많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네이버는요 2021년 대비 작년 2021년 연간 21% 네이버 커머스 분야는 21% 정도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거래액은 약 4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쿠팡이 2022년 약 44조 원 거래액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쿠팡이나 네이버 약간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양강 체제를 좀 확고히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은요. 온라인 소매 매출이 약 200조 정도라고 보고 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약 20%씩, 네이버도 20%, 쿠팡도 20%. 정말 둘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현재 브랜드 스토어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연간 59%의 성장을 했다. 브랜드 스토어 매출 거래액이요.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속 성장을 아마 할 것 같고요. 네이버 쪽에서 계속 브랜드 스토어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는 약 250만 명이다. 실제 돈을 내는 유료 회원수. 여기에서 쿠팡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쿠팡은 약 900만 명입니다. 로켓 와우 회원이요. 그래서 실제 돈을 내는 가입자 수로 따지면 차이가 큽니다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는 넷플릭스처럼 이거 공유가 가능해서 최대 4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회원수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거나 쿠팡이 조금 더 많거나요. 네이버가 아직 갈 길이 좀 더 멀긴 하지만 더 늘려나가겠죠. 그 추이가 좀 되게 빨랐잖아요. 자, 그래서 이 네이버 4분기 실적을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2022년은요. 이 네이버와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공고히 좀 더 형성하는데 일조했던 한 해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브랜드 스토어를 밀어주고 있고 플러스 멤버십 회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은 네이버 2022년 작년 4분기의 실적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